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오전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양일간 기존의 주도주였던 메타버스 그리고 NFT, 게임, 엔터 업종이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혼돈에 포트폴리오상 이쪽으로 쏠렸던 또 투자자 분들께서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에 수급 쏠림이 더 짙어지면서 아무래도 관련 기존 주도주들이 수급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더 힘들었던 그런 이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긴급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 시장을 잠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4% 급등을 했고 코스닥은 상당히 하락을 반면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역시 반도체, 자동차, 통신장비, 컴퓨터 주변기기, 반도체가 핵심이었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NFT, 게임, 엔터 이런 업종, 기존의 주도주였던 NFT와 메타버스를 엮였던 업종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좀 전에 제목에서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외국인 매수세가 쏠렸고 기관이 매도를 하는 것들을 외국인이 받고 있는데요. 시장의 개인의 유동성이 아무래도 10월 달부터 정체되다 보니까 조금만 매도세가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급락세가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급등세라 표현하는데 자료는 월요일날 만들었던 자료를 덧붙이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의미, 결국 반도체 소부장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결국 근데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도를 본다면 반도체 올해 워낙 유독히 약했던 반도체와 헬스케어 중소형주를 좀 잘 골라내서 좀 투자하면은 좋은 결실을 내년에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분남의 아이디어라고 표현도 해드렸는데 이런 소부장들이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도 뭐 하나머티리얼즈, 유진테크 이런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메타버스 NFT가 관련 종목들이 단기 급등에 대한 이격도가 조정이 나온 것처럼 반도체도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 다만 월요일날 보여준 시장은 결국 반도체에 대한 바텀에 대한 신뢰 구축, 물론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 22년 2분기가 바닥일 거다. 그래서 주가는 6개월부터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시장에서 나오긴 했었는데요. 외국계 리서치에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같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삼성전자 그동안 많이 들고 있었던 개인이 외국인이 사주고 기관도 같이 사줄 동안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많이 떨어지니까 관련된 주도주들을 개인이 주워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게 월요일의 특징입니다. 화요일 시장을 보면은 근데 연속적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상당히 시장 대비 강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시장은 코스피가 0.5%, 코스닥은 또 1.8%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계속 약세를 보인 거는 기관의 매도세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관련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계속 강했다면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결국엔 상당히 코스닥 대비 선방을 하고 있고 지수가 대형주들로 이끈 코스피가 강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이 전체 코스피에서 2,800억을 샀는데 전기전자 업종을 5,200억 샀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나머지 업종은 다 팔아 제끼는 그런 수급 현상이었다고 보면 되겠는데 역시 항상 외국인은 시장을 산다. 이 표현이 맞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외국인이 이 수급 쏠림이 당분간 이어진다면 중소형주는 조금 당분간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월요일날 차트 코스피 차트였습니다. 완전히 더블 바닥으로 찍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거의 올라왔죠.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60일 이평선 아직 아래긴 하지만 추세가 상승될 것이냐에 대한 역시 트리거는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이 사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여기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런 자동차까지 올라준다면은 더다울 나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이 문제예요. 수급. 지금 원달러율이 1190원인데요. 이 원화가 강세로, 즉 원화가 다시 내려와야지 1100원대 초반까지 올라가야지 결국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텐데요. 이 원달러율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주주들의 몰락이라고 지금 표현을 막 뉴스에 나오고 있고 메타버스 NFT 끝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월요일 시장에 극과 극을 보여주는 그리고 종목들의 시세였는데요. 이쪽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었고요. 이쪽이 2차전지 관련 친환경 관련주 그리고 이쪽이 메타버스와 게임 관련주 NFT 관련주였습니다. 결국에는 월요일 수급을 분석을 해보면 미디어 컨텐츠 기존 대장주 섹터군은 기간 매도와 연기금 매도가 나왔고요. 이들이 산 거는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도 샀지만 기간 연기금이 왜 얘네들을 팔아가지고 샀을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개인이 사는데 개인의 유동성은 좀 최근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거칠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또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더블된 이상 된 종목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격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부장을 근데 이 반도체들을 왜 이렇게 급하게 살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비워놨는데 기계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진짜 삼성전자가 턴을 하고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계적인 매수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결국 기관의 플레이가 외국인이 장은 지수는 삼성전자를 이끌었지만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극과 극단적인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뉴스를 좀 몇 가지 어제 그제 거를 좀 포인트를 골라봤는데요. 그거에는 유메이드가 어제 급락은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다시 추월을 했다가 다시 하락은 했는데 유메이드 같은 경우는 미르포도 있지만 지금 뭐 메타버스, 디파이, NFT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게임주가 아닌 이제 플랫폼 회사가 된 거죠. 플랫폼 회사. 이런 변화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론 이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기관은 메타버스 쇼스라고 반도체 농을 하고 있는데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가 결국 메타버스 시장에 이 성장하는 시장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도 마이크론의 어떤 분석을 한 외국계 애널리스트가 AMD와 엔비디아의 사례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반도체도 결국 좋아질 거라는 그런 현상 속에 기관의 수급은 상당히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결국 기계적인 수급이 시장에 극악을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닥이 힘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 구현 시 기업들의 수백억 달러 비용 절감. 그게 왜 그러죠?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고 메타버스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R&D 비용이나 어떤 비용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기업들이 결국 혁신적인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라고 표현을 해야 될 텐데요. 미국의 지금 나스닥이나 S&P를 버팀목을 만들고 끌어올렸던 것도 결국 몇 개의 대기업들인데 우리나라 상당히 다른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중소기업이 많이 올랐다면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결국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회사들의 분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세계에 아바타의 샤넬, 구찌, 명품 이런 것들을 입히면서 명품업계의 이익이 25%늘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뷰를 좀 말씀드릴게요. 메타버스 NFT가 진짜 급락을 했어요. 근데 급락을 했다고 생각하기 전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을 해서 가격 조정, 이격 조정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되게 유명한 지금 가상 인물이죠. 이 가상 인물이 최근에 광고, 패션, 뷰티 세계를 바꾸고 있고요. 2018년에 개봉한 스테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은 주말에 꼭 보시길 강추드리고 싶고요. 현실과 가상 이 단순히 융합이 아니라요. 거대한 새로운 산업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세상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거대 기업,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죠? 대표적인 게 지금 페이스북이 사명 변경한 메타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 AMD도 있을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투자 경제 전쟁이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가상현실에서 그냥 아이들의 게임 놀이가 아니고요. 경제, 오락, 문화, 의료, 통신, 교통, 일상생활이 전부 다 그죠? 현실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애플, 전기차 애플카까지 해서 XR 기기가 하드웨어가 나온다면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스마트폰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선도한다면 후발주자들은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기에 가장 큰 저는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보는 게 결국 LG 이노텍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LG 이노텍은 결국 애플과 같이 맥락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또 나왔죠. 아바타의 뭐 명품 시장 10년 안에 이런 것들 다 메타버스 시장에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페이스북 그죠? 메타죠. 사명 변경했으니 한국의 OLED 전문가 대거 채용. 결국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를 정말 잘 구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그죠? 디스플레이가 받쳐줘야 될 텐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 그죠? 금일 이게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게임 엔터 업종 하락세가 짙었던 이유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규제, 법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변화 속에 결국 항상 늦게 변화를 하는데요. 가세 문제가 튀어나왔고요. NFT 그리고 NFT와 게임이 최근에 엮여가지고 게임주들이 상당히 올랐는데 결국 게임 플랫폼이 많이 바뀌고 게임이 P2E 이 세상으로 바뀌는 플레이 투 언으로 바뀌는 건데 여기에서 이런 등급을 받을 수 없고 게임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게임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장이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투심을 더 위축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락은 수급이 제일 악재였던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은 대형주 수급 쏠림이 결국 기간에 매도를 불러일으켰고 이게 최근 주도주 결국 이게 2차전지도 포함이죠. 2차전지, 메타버스, NFT 뭐 포괄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기간의 매도가 이끌었는데 가격이 결국 급등한 이후에 이격 조정이 마침 이런 수급 현상 속에서 같이 맞물리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도주 섹터가 깨지잖아요. 시장은 한번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깨지지 않아요. 오히려 대형주로 코스피가 또 연말 랠리를 외국인에 의해서 환율만 받쳐준다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동안 이 섹터가 좀 쉴 수는 있겠다. 가격 조정이 단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 기간 조정이 길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한 그런 의심은 전혀 들지 않는 상황이고요. 다만 수급적인 현상이 이런 현상을 최근에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결국 지금 반도체가 못 갔지만 올해 내내 반도체 포트를 갖고 있고 게임을 갖고 있고 메타버스를 갖고 있고 뭐 엔터를 갖고 있고 이런 어떤 비중에 대한 조절이 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이 비중 조절만 내 포트폴리오에서 충분히 되어 있었다면 월요일 화요일 반도체가 강했을 때 결국 얘네가 약했지만 얘네의 포트가 꺾일 동안 또 얘네의 포트가 방어를 해주는 그래서 이 비중 조절을 시장에 따라서 좀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조절을 잘 해야지 장기적인 투자의 입장에서 수익률이 계속 우상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투자는 제발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